You know I will give you everything. I believe my love to you now is greater than before. I see I will give you everything. I'll be there to comfort you now, anytime and anywhere. Will you give your life? I want to have it all. If you listen what I said, the memory will take us to there. I've been never missing you so sadly. We will never be apart. Now I know that I'm into your soul. Give you everything. 자, 오늘 계약 전날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우울하겠네. 자, 다시 이 역사 수업 시작해 보자면, 오늘 오랜만에 38쪽, 교과 38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자, 오늘 이번 수업에서는 일단 수업 단원부터 말해줘야지. 을사늑약과 국권침탈이라는 단원 차시이고, 을사늑약은 우리가 을사조약이라고도 부르고, 을사늑약이라는 뜻은 이 조약이라는 것이 강제로 체결됐다는, 늑자에는 강제로 체결됐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을사조약이라고 하면 그 조약 자체를 부르는 것이고, 늑약이라고 부르면 그게 강제로 동등하게 관계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강제로 체결됐다는 뜻까지 담고 있는 게 늑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그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 우리가 아주 냉정한 국제사회가 얼마나 냉정한지를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과정으로 식민지로 전락하는지를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러일 전쟁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러시아와 일본이 이 1904년도부터 이제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가 일본 아주 옛날 거부터 1학기 거부터 잠깐 기억을 되살려 나가자면, 조선을 두고 청나라와 일본이 이제 대립을 펼치다가 결국 이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펼치게 되죠. 그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일본은 조선을 이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이 일본이 가지게 되는 랴오둥 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돌려주라 라고 간섭을 하게 되죠. 이게 삼국 간섭입니다. 자, 그래서 삼국 간섭을 통해서 일본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랴오둥 반도를 다시 청에게 돌려주게 되고, 이 과정을 지켜보던 조선이 러시아가 저렇게 힘이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러시아에게 접근하게 되죠. 자, 그러자 일본이 이 조선에게 자신이 거의 차지할 뻔한 조선이 러시아에게 접근하니까 아주 잔인한 어떤 사건을 일으키죠. 그게 바로 을미사변이었습니다. 1895년의 일이었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명성황후를 밤중에 몰래 들어와서 이제 살해하게 되는 일이 펼쳐지게 되고, 결국 1896년에 이제 이 고종이 완전히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피를 하면서 러시아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일본 입장에서는 다시 러시아와 조선을 두고 러시아와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관바천 이후에 조선을 두고 이 러시아와 일본의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다가 결국에는 1904년 2월에 이제 조선을 두고 러일 전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일본이 러시아의 군대를 기습공격하게 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자, 이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면서 각종 이제 우리나라에 일본이 여러가지 조약들을 강요를 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가 한일의정서라는 조약이고, 이 내용은 이 한반도 내에서 이 러시아와 일본이 싸우는 곳도 결국에는 이 한반도 주의겠죠. 이 한반도 내에서 자유롭게 일본군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게 한일의정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체결하게 되고, 점차 이제 일본에게 이 전쟁이 유리하게 흘러가자 이제 점차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한 어떤 조약들도 체결됩니다. 그게 제1차 한일협약이라는 조약이고, 재정 부분, 우리나라의 재정과 외교 부분에 일본이 지정한 이제 고문이 파견되어서 우리나라는 이 고문의 어떤 의견을 듣고 내정을 재정과 외교 부분에서 어떤 정책을 실시해야 되는 그런 내정 간섭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점차 러일 전쟁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과정 중에서 체결되는 조약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러일 전쟁이 이제 점점 흘러가면서 일본의 승리가 거의 굳어져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일본이 예전에 청일 전쟁 하면서 겪은 교훈이 있겠죠. 당시에 어떤 청나라와 싸우는데 집중한 나머지 다른 국제사회에게 어떤 조선을 가지겠다, 랴오둥반도를 가지겠다라는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협조라고 해야 될까? 어떤 동의를 구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동의를 구하기 위한 절차를 미리 거칩니다. 저번처럼 실컷 싸워놓고 삼국간섭으로 다시 돌려주게 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 일본이 이 승리를 거의 확정 지어놓고 어떤 외교적 노력을 물밑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미국에게 접근합니다. 미국에게 접근해서 이 가스라와 테프트라는 사람은, 가스라는 일본의 외무장관이고요, 테프트는 미국의 외무장관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자, 그래서 이 두 장관이 만나서 몰래 약속을 합니다. 뭐냐면 미국이 필리핀을 가지는 것을 일본이 인정하겠다, 대신 일본이 조선을 가지는 것을 미국이 인정해달라, 서로 하나씩 가지자라는 것을 미리 외교적으로 밑에 어떤 동의를 구해놓는 거죠, 미국에게. 그 다음 이것도 모자란다. 영국에게 접근합니다. 접근해서 영국이 인도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겠다, 대신에 영국은 우리가 조선을 가지는 것을 인정해라 라는, 또 상호 간의 동맹을 맺는, 어떤 하나씩 나눠 갖자라는 것을 인정하겠다 라는 이런 동맹을 체결하게 되고요. 역시 외교적인 어떤 물밑 작업이죠. 그 다음에 포츠모스 조약은 러시아와 맺는 조약이고요. 이미 이제 전쟁 승리를 거의 확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앞으로 일본이 조선을 가지는 것을 인정해라, 그것을 러시아가 인정하겠다라는 조약이 이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물밑 작업을 통해서 조선을 완벽하게, 이제 다른 열강들도 이 일본이 조선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게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차곡차곡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내정 간섭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은 이와 같습니다. 7월, 8월, 9월 이런 물밑 작업 깔아놓고 11월에 이제 을사늑약이라고 불리는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아까 제1차 한일협약 재정고 외교 부분에 고문을 파견하기로 했었죠.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 부르고, 더 유명한 말은 을사늑약이란 말로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조항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외교권이 완전히 박탈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기 위해서는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원래 외교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져야 되는 건데 이런 걸 뺏기게 되는 거니까 심각한 어떤 주권 침탈이죠. 거기다가 통감부 설치, 우리나라에 통감부라는 걸 설치하고 일본이 보낸 통감이 우리나라의 내정에 굉장히 깊은 관여를 하게 되는 이 통감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통감부가 나중에 1910년 우리나라가 완전히 식민지로 바뀐 이후에는 이 통감부를 뭐라 부르게 되냐면 나중에는 총독부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설치되면서 이제 거의 일본의 식민지로 떨어진 거나 거의 다름없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제, 자, 을사늑약이 근데 굉장히 불법적으로 체결된 조약입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이거 서술형 시험에 중간고사 때 낼 겁니다. 교과서는 39쪽 가장 아래 부분을 보면 될 것이고, 자, 세 가지 이게 불법적으로 체결됐다는, 강제로 체결됐다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는 이 조약을 체결한 곳에 보면 조약의 이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왕의 정식 위임장을 받지 못한 외무 대신이 조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가의 총책임자는 왕이죠, 왕. 근데 이 외무 대신은 왕이 임명한 신하일 뿐인데 이 신하가 조약을 체결했다는 것, 신하의 직인으로. 고종의 도장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조약의 최종 단계인 비준 절차라는 것이 생략되었다. 비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국가가 최종적으로 조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준서라는 것을 교환을 하기도 하고, 그 비준서를 어떤 국제기구에 맡겨서 우리의 이 두 양국의 조약을 확인시키는 그런 최종적인 절차인데 이것도 없었다라는 점.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두면 서술형 시험 풀 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외교적 노력을 해야겠죠. 이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서 이렇게 됐으니까. 자, 그래서 1907년에 고종이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고 있던 만국평화회의라는 곳에 이제 우리나라의 특사를 보내게 됩니다.
이상설, 이준, 이위종이라는 이 세 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헤이그 특사로 갔던 분들이 이 세 분이고요.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39쪽에 보면 이준, 이상설, 이위종이라는 분이고, 당시 수많은 나라들의 어떤 왕과 어떤 정치인들이 모여서 이제 평화를 위한 회의를 하는 곳이었는데, 여기에 이 모든 나라 강대국들이 다 모이니까 여기 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본으로부터 불법적인 어떤 조약을 강제로 체결당했고 굉장히 지금 우리가 힘든 상태에서 도와달라는 것을 알리라고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발해서 거의 2달에 걸쳐서 이 헤이그라는 곳까지 기차를 타고 뭐 각종 방법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동해서 이제 거기 신문에도 나고요. 이분들의 활동이. 그래서 이분들이 막 특히 이위종이라는 이분은 굉장히 외국어에도 능했던 분입니다. 가가지고 유창한 외국어로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일본이 이미 다 외교적인 밑밥 다 깔아놨었죠. 다 동의를 다 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이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한 이 고종이 헤이그의 특사를 몰래 보내서 이런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일본이 알게 되고, 그래서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합니다.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이제 퇴위당하고, 그 다음 왕이 고종의 아들이었던 마지막 왕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이 등극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일 신협약이라고 불리는, 다른 말로는 정미조약이라고 부릅니다. 1907년입니다. 정미년은 1907년.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내정 간섭이 더 심각해지는 조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군대가 해산당합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대를 해산시켜버리게 되는 이런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1910년에는 완전히 나라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완전히 식민지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정미조약의 주요 내용들이고, 뭐 고등관리, 고위관리들의 임명은 이제 통가미 승인, 일본이 보낸 통가미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관리에 앉혀야 되고, 법령 지정도 통감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어떤 심각한 내정 간섭을 보여주는 조약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 러일 전쟁으로부터 을사늑약, 그리고 완전히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1910년도 상황까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 봅시다.